초등학교 6학년은 49만원, 중학교 3학년은 60만원, 고등학교 1학년은 70만원으로 아이 한 명당 초중고 사교육비가 1억 원에 달하는 게 평균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시켜서 후회하지 않는 사교육 3가지와 적당한 시기입니다. 사교육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시킬 걸 후회하는 교육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늘 고민이고 궁금해하는 사교육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수능 끝나고 사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우리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사교육 정보를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작년 사교육 시장 규모는요 2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형성되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은 49만원, 중학교 3학년은 60만원, 고등학교 1학년은 7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학년인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대비나 고등학교 입학 준비로 더 많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한 명당 초중고 사교육비가 1억 원에 달하는 게 평균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지 실감이 되시죠?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휩니다.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학원비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릴 때 많은 사교육비를 쓰시는 것보다 꼭 필요할 때 사교육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부분과 수능을 끝내고 대학 진학을 시킨 부모님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개인차가 분명 있을 거고요. 각자 조금씩 목표하는 바가 다를 테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이건 모든 선배맘들이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사교육에 힘을 빼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사교육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가 많기도 하고요. 너무 어릴 때 사교육을 받다 보면 정작 아이가 공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길게 학습 의욕을 갖기가 힘들어요. 사실 평생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감정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니까 너무 어릴 때 학습적인 사교육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켜서 후회하지 않는 사교육 3가지와 적당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예체능 중에 피아노입니다. 전공할 게 아니면 안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악기를 다룬다는 이점도 있지만요. 커갈수록 음악이 주는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피아노를 유치원 때 시키는데 저의 경우는 초등 들어가서 시작해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재능이 보여서 전공을 하려면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좋지만요. 오늘은 평범한 아이들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 때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 악보를 봐야 하는데 어릴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손가락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초등 들어가면 이 2가지가 조금 쉬워서 빠르게 적응하고 속도도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보통 체르니 30 정도까지를 꼭 시키길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 EBS 뇌과학자, 피아노 교수님, 현직 학원 강사님 등등 많은 교육학자들이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체르니 30번까지 교습을 받으면 그만두고 나중에 피아노를 취미로 치던지 악보를 보던지 하더라도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에 시작해서 체르니 30번 정도까지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영인데요. 저는 조금 늦게 수영을 시켰는데요. 여자아이라면 가슴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4학년 이전에 시키시는 게 아이도 거부감 없이 다닐 거예요. 수영복을 입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나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3학년 2학기 정도 가서 생존 수영 교육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수영을 안 가르쳐도 무방하기는 한데요. 혹시 예민하거나 조금 겁이 많은 아이일 경우에 미리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두면 친구들과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3학년 초에 시켰고 짧고 굵게 한 7개월 정도 다니고 모든 영법은 하는 정도의 폼은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정도, 그 정도로 마쳤어요. 조금 늦게 시킨 대신에
힘이 있어서 빠르게 진도가 나갔고요. 자유롭게 어느 정도 물놀이 하고 즐길 줄 아니까 거기까지만 시켰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었고 물을 즐길 정도가 되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고 짧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요. 운동은 꼭 한 가지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어 학원입니다. 이건 보내는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초등 3학년 수업 중에 영어 과목이 들어가요. 수업 진도를 보니까요. 처음에 간단하게 알파벳 시작하고 파닉스 넘어가는 듯 하더니 4, 5학년 가니까 수준이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얘기도 들어보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교과서를 봐도 그렇게 보였고요. 저는 사교육은 하나도 안 시킨 편이었는데 영어는 어릴 때 집에서 책 읽고 음원을 들려주고 하다가 아이가 2학년 때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원어민 회화 수업을 보냈어요. 문법 이런 거 따로 가르치지 않고요.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없는 곳인데 너무 좋아해서 5학년인 지금까지 다녔어요. 근데 올해 레벨 마지막 단계라서 이제 그만 다닐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수능 치른 부모님들도 말씀하시기로 영어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집에서 책 읽고 하다가 리딩이 되는 시기에 보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아이가 리딩이 될 때 수준이 쑥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급 회화는 일상 용어들이지만 위 레벨로 갈수록 다양한 리딩 지문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훈련이 잘 되어서 일반 스토리 책들은 편하게 읽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영어 지문을 접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영어는 워낙 시작 시기나 수준 차이가 심해서 딱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5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학교 교과서가 너무 쉽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수업 따라가기도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주 어릴 때는 집에서 책을 읽고 음원 들려주고 파니스 정도 떼고 리딩을 시작할 때 학원에서 다양한 지문을 리딩하는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교육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시킬 걸 후회하는 교육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한자 공부입니다. 저는 중학교 수업 시간에 한자를 배우던 시절의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한자가 익숙한데요. 요즘 교과목에 한자가 없기도 하고 점점 한자 쓰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자를 쓰는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 고학년 가면서 사회나 과학 과목 어휘들을 보면요. 대부분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의미가 유추가 가능한데 아예 모르면 그냥 생소한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처럼 말고 그냥 놀며 한 글자씩 공부했으면 조금 좋았겠다 싶어요. 물론 스트레스 주면서 막 외우고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고요. 좀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공부해두면 초중고 문해력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늦게 시켜서 후회되는 교육 2번째는요. 연산입니다. 학습적으로 사교육은 전혀 안 시키고 영어만 회화 정도 시켰는데요. 당연히 수학도 지금 안 시키고 있어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수업 이해도도 좋고 수학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서 사교육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연산 실수가 있더라고요. 연산이 제가 보기에 너무 지겨워 보였고 아이 성향도 반복적인 학습 너무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연산을 따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학년 가서 어렵게 문제 다 이해하고 풀이 다 적고 끝에 가서 아쉽게 연산 실수로 가끔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이없어 하고 자기도 성취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겹게 연산시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주 조금씩은 해볼 걸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수학 개념 이해나 문장제 문제의 독해력은요. 책을 꾸준히 읽힌 효과가 있어서 책 읽기가 수학보다 우선이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을 치른 부모님들이 뽑은 미리 해둘 걸 후회하는 교육은 당연히 첫 번째가 책 읽기였고요. 2번째도 책 읽기와 연관된 논술 교육이었어요. 주입식 논술이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발표하는 논술 교육을 시켜두었더라면 모든 학습의 중심이 되는 글 읽기랑 독해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3 겨울방학에 고1 대비 수학교육을
확실하게 해둘 걸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했어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첫 시험에 내신 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는 편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교육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사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든 게 사교육의 늪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생기는 부분 같아요. 투자 비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기대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에 내 아이도 무조건 시켜야지 하는 생각보다는요, 아이와 조금씩 같이 학습해 보면서 부족한 순간이 오면 아이의 의견도 반영해서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모든 교육 정보는요, 학원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후기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교육청 사이트에서도요, 교과과정이나 변동되는 교육 사항도 다 공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교육부 기자나 학원, 교사들에게만 공개되었던 정보들이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고하시고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감정은 불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라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와 좋은 추억 되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